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9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가겠습니다. 두둥. 예, 첫 번째는 바로 타임즈업입니다. 타임즈업은 지금 팝콘 에듀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팝콘 에듀 사이트가 리뉴얼이 됐어요. 새롭게 새 단장이 됐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mensa 셀렉트, 얼리버드 특가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40% 세일이고요. 이 타임즈업 패밀리는 저희가 우주TV에서 플레이스루로 영상을 촬영을 했고 짜잔 여기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시면 어떤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슈퍼 얼리버드는 블랙라벨하고 일본 모래시대로 준다고 합니다. 뭐 라떼는 마리아 시절에 그 가죽어권 아시나요? 그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것과 같아요. 팀전으로 이렇게 단어 카드가 있습니다. 문제 출제자가 그 문제를 보고 설명을 통해서 팀원이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요소의 포인트는 3번 진행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각 팀별로 문제가 다르지가 않아요. 이번 게임에 사용할 문제를 30장을 딱 뽑아서 그 30장의 카드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총 3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스피드 퀴즈처럼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정답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맞추는 사람 또한 정답의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편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래시계가 40초짜리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40초가 다 떨어지면 문제를 딱 멈추고 다음 문제 카드 혹은 그 전에 전 팀이 문제를 했는데 틀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또 다시 셔플을 해서 다음 팀이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나갔을 때 서로 40초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 30장의 더미가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몇 대 몇으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30장의 문제 카드를 다시 섞어요. 그래서 2라운드 때 사용을 하는데 2라운드는 30장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한 단어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했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킬링 포인트 하나만 설명하면 좀 더 맞출 수가 있겠죠. 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또 30번을 맞추고 이제 마지막은 몸짓으로 말 없이 행동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2라운드와 3라운드 때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나왔던 단어들을 내가 생각해가지고 막 모든 단어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기회가 있다는 것. 그렇게 하면 총 30장, 아까 처음에 고른 30장의 카드 더미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연속으로 쓰겠죠. 그렇게 하면 총 90점 만점 기준에 이제 몇 대 몇으로 나오겠죠. 뭐 45대 45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많은 팀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그 한 번을 잘 비튼 것 같아요. 단어들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는데 그것을 한 단어와 몸짓으로 똑같은 것을 로테이션 돌린다는 것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리플레이성을 위해서 한 장에 단어가 하나만 써 있는 게 아니고 게임 시작 전에 주황색으로만 쓸 건지 연두색으로만 쓸 건지 결정을 해서 진행하면 돼요. 또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경우는 단어들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초반에는 30장의 카드 더미 중에 이제 인원수만큼 N등분해서 나눠서 정답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들은 이제 다른 단어로 좀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타임즈업 패밀리 슈퍼리버드 지금 9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네요. 예, 이상 타임즈업 패밀리였습니다. 이 타임즈업이 밑에 페이지 보시면은 타임즈업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게임이니만큼 즐기셨을 때 큰 뭔가 실망이나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보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행복한 바오밥의 웰컴 투 행복 특별시입니다. 이거 뭐 웰컴 투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예전에 여기 별바에서 판매한 웰컴 투 다음 판이냐 추가 이게 확장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오히려 약간 미니빌의 변주를 둔 듯한 느낌이 게임일 수 있어요. 보시면 가격은 17,500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9월 28일까지 무료 배송으로 런칭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카드마다 이렇게 카드 비용, 그러니까 이 비용을 내고 카드를 사는 건데요. 게임이 끝났을 때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겨요. 근데 행복지수는 내 건물에 사람 수 곱하기 행복. 그러니까 좀 밸런스 있게 자신의 마을을 좀 꾸려야겠죠. 그런 목표가 있는 게임이고요. 출시 기념으로 무료 배송에 30% 할인은 덤이고 프로텍터 800개 한정으로 프로텍터까지 주고 그다음에 선마커까지. 이건 300개 한정이라고 하니까 빨리 구매하실수록 큰 혜택을 보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또 이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기본 모드와 전문가 모드. 전문가 모드는 약간의 좀 더 뭐랄까 계산적으로 잔놀이 있는. 예, 그래도 이거 뭐 보드게임기 기준으로 웨이트가 1점대 초반이니까요. 전문가로 하셔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게임은 이렇게 카드와 돈들이 있고요. 뒷면에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1, 2, 3. 그러니까 1원에서 3원까지 있는 건물과 4원에서 5원까지 있는 건물, 그다음에 6원에서 9원까지 있는 건물. 이렇게 세 더미가 있어서 뒤집어서 이 세 종류를 잘 섞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둡니다. 스플렌더 카드 진영 방식이죠. 1, 2, 3단계. 시장, 그다음에 각자. 게임은 10개. 누군가가 건물을 10개를 완성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좀 맞는 것들 위주로 사는 게 더 좋겠죠. 건물 카드 위에는 이제 핑크색은 보너스, 어떤 특정 조건들이 달성되면 가져가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스플렌더의 그 귀족 카드 가져가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 이 건물 카드 외에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 단계,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왼쪽 아래에 있는 수입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받고 난 뒤에 여기 시장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버리고요. 카드를 공개를 할 때는 3장까지 깔 수 있는데 3장 공개는 어느 지역에서 오픈을 하든지 관계는 없어요. 그 3장 중에 하나를 사거나 혹은 그 위에 있는 아까 말한 녹색 그 주거지 카드를 사거나 혹은 은행에서 그냥 1원도 받을 수 있다. 돈이 없는 경우에 이제 뭐 최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특수 건물은 선택. 이제 조건이 내가 달성했다. 보시면 여기 스플렌더처럼 뭐 이렇게 어떤 색 건물이 딱딱딱 3개가 돼 있으면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기능은 뭐냐? 뭐 수익 3원 먹는다. 이런 건물. 그리고 끝났을 때 뭐 이제 끝내기 3 하트는 3개 곱해주고 사람 하나 곱고 이런 식의 특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가 카드 10장이 되면 그 라운드까지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한 바퀴까지 돌고 끝납니다. 룰은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미니빌은 주사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쭉 어떻게 보면 약간 운적인 요소가 있는
있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스플렌더 같이 내가 계산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미니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웰컴 투 행복 특별시였습니다. 보뎀에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다음은 헤이요입니다. 역시 팝콘에듀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얼리버드 특가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좋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배터리 증정. 이 게임 자체가 19,900원인데 수온전지가 구매가 4개 기준으로 한 8,000원, 9,000원 하니까 2,000원 정도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1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슈퍼 얼리버드에서 5잉크 시리즈가 또 추가로 40%를 할인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사고 내가 5잉크 시리즈 사야겠다 싶으면 여기서 고르실 수 있네요. 와, 40%. 여기 있는 게임들 다 40%로 같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헤이오는 어떤 게임이냐면 이거 약간 리듬 액션 게임입니다. 리듬 알아야 비트감 있게 놔야 되는데 또 꼭 뭐 비트감이 중요하냐, 뭐 어느 정도 유두리는 있겠지만, 노란색 팀과 주황색 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카드는 이 세트가 똑같이 있습니다. 38장이 서로 똑같이 있는데 카드는 이렇게 문장이 4개가 있어요. 헤이, 요, 아, 예, 4가지가 있습니다. 윗줄과 아랫줄에 이 뒤집어서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같은 라임을 연결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수를 언제 얻느냐면 이게 연결이 계속 되다가 펀치라인이 나와야 그 이전에 나왔던 기호들이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드를 계속 이렇게 깔아 나가다가 끝났을 때 이게 뒤쪽부터 점수를 매겨요. 왜냐면은 앞에서 기호 나오다가 펀치라인이 나오고, 뭐 기호가 나오다가 펀치라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펀치라인이 나왔을 때 그 카드 이전에 똑같은 기호들이 다 점수를 먹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펀치라인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막 냈어도 펀치라인이 없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카드를 또 내야 돼. 뭐 헤이나 얘. 그러면 이제 그 점수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팀 간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너 그거 있어? 막 이런 약간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거 빨리 막아줘. 아니면은 내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좀 더 끌고 가자. 약간 그걸 말로 하면 안 되죠. 텔레파시니까 말로 하면 안 되고 계속 이어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독특해요. 누르면 비트가 나와요. 삐삐삐삐. 뭐지 이거 비트 소리 좀 들려줘야 되는데 비트감 있게 나와요. 그래서 삐 휘슬 소리가 나요. 그럼 그때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되는 사운드가 나오는데요. 하다가 내려놓고 또 보충받고 삐 소리 나면 내려놓고 보충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하다가 저 사람이 비트를 놓쳤어. 그러면은 페널티로 여기 시작점 카드를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총 3번의 라인마다 3번의 펀치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총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는 이 펀치라인 토큰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마지막으로 끝내기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얘가 나왔지만 이 뒤에가 얘가 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1점 없고요. 그 다음에 헤이를 놨는데 여기는 쭉 따라가다 보니 헤이가 나왔네요. 그러면 본인 포함해서 5점을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는 아가 펀치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것까지 다 먹고 여기서 또 먹어요. 뭔가 같은 색이 연달아 3번이 나오면 앞에서는 한 번 먹고 뒤에서 또 2번째 먹고 3번째 3번 먹고 총 트리플로 먹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먹기 쉽지 않죠. 왜냐면 이 카드가 나오잖아요. 잘 총 4장을 가지고 한 장 내놓고 한 장 먹고 하는데 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벨이 써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쉽다 싶으면 레벨 1부터 좀 빼시면 돼요. 1이랑 2가 이렇게 2개짜리가 붙어 있고 3는 그냥 하나씩 있는데 이걸 빼시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팀대항, 이게 팀대항으로 이렇게 점수 대결 할 수 있고요. 그 아까 들어있는 비트로만 쓰지 않아도 그냥 음악 틀어놓고, 음악도 약간 뭐 박자가 있잖아요. 그 비트에 맞게, 음악 비트에 맞게 이렇게 내려놓는 식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나린이랑 같이 즐겼는데 나린이 재밌게 비슷하면서 잘했어요. 예, 이상 헤이요였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예, 숲속의 여우 듀엣 세트입니다. 원래는 이제 새로 나온 건 숲속의 여우 듀엣이 나왔고요. 근데 세트로 그냥 묶어가지고 무료 배송으로 2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 하나당 14,000원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배송이고요. 숲속의 여우는 뭐 트릭테킹 게임이었죠. 1대1로 즐길 수 있는 트릭테킹인데 듀엣은 이제 협력으로 좀 바뀌었어요. 방식은 뭐 비슷하게 홀수 카드들은 특수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짝수는 그냥 숫자만 있고요. 1, 3, 5, 7, 9는 그 카드에 능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둘이 같이 진행하는데 이긴 사람에 맞춰서 그 트릭에 맞춰서 이 중앙에 있는 보드의 토큰이 움직이거든요. 움직여서 멈추면 이 움직인 칸의 보석을 먹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보석을 다 모으면 이제 게임에서 이기는 거고요. 근데 보석을 다 못 모으고 숲토큰이 다 쌓이거나 아니면은 3라운드가 끝났을 때 우리가 보석을 못 먹고 보석이 남아있으면 지게 됩니다. 숲토큰은 왜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상대편이 트릭이 이겼을 때 이긴 만큼 칸을 움직이거든요. 그 이겼을 때 카드를 보면 이렇게 카드마다 카드가 숫자가 있고 트릭이 3개 있고 이렇게 발자국으로 3개까지 그려져 있어요. 0에서 3개까지. 그래서 이긴 사람, 그 가져간 트릭의 발자국 개수를 합쳐서 이긴 사람의 그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쪽에 왔는데 또 이쪽 사람이 2칸 넘게 이겨버렸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숲토큰이 메꿔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밸런스 있게 내가 발걸음 몇 개로 이겨야 된다. 우리가 몇 개가 돼야 돼. 이걸 또 텔레파시로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게임. 그리고 그 이긴 것과 별도로 특수 카드들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동값을 무시한다거나 혹은 카드를 교환한다거나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조금 저희가 유두리 있게 운용할 수 있는 효과를 줬어요. 그 선이 된 카드에 같은 수를 내야 되고요.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고, 혹은 게임 중앙에 한 장에
장의 카드 이렇게 펼치거든요. 이건 이제 트럼프 카드라고 해서 베스트 카드. 그러니까 선이 노란색을 냈는데 다른 플레이어가 노란색이 없으면 아무 카드나 내도 되는데요. 아무 카드나 낸 게 여기 중앙에 깐 카드면 그게 무조건 베스트로 이기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다른 카드가 나오면은 리드 카드, 선이 낸 카드가 무조건 이기는 방식입니다. 뭐 어떤 카드 내든지 숫자가 높은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무늬에 대한 수투를 따르는 트릭 테이킹 게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협력이다 보니까 이게 또 둘이 같이 하다가 뭐 너 때문에 졌네 나 때문에 이겼네 그럼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볼까? 하면 이제 숲속의 듀엣 말고 그냥 기본 숲속의 여우로 대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자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서 잘 묶은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숲속의 여우 듀엣 세트였습니다. 이상 숲속의 여우 듀엣이었고요. 9월 27일까지 합의게임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두둥. 다음 게임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 역시 지금 얼리버드 특가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2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9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에서 소개하는 게임 중에 가장 할인 그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은 게임이고요. 자메이카는 뭐 이건 워낙 고전 명작이었기 때문에 뭐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먼저 보기로 이거는 게임을 즐기고 말고 게임이 어떤 재미들이 있는지 소개한 먼저 보기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보드라이브에서도 게임 소개가 또 이렇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파티 게임이라서 사람이 또 많아야 재밌긴 한데 그래도 4명 정도까지 되면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막 6명까지 풀파티로 모여야 되는 그런 류와는 또 다릅니다. 물론 6명이 되면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명까지여도 괜찮다. 이 수상 이력들이 얼마나 좋은 게임인지 말해줍니다. 레이싱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게 심판이 되면서 구판과 다르게 심판이 되면서 나온 게 이렇게 유령선이 나왔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NPC로 돌아갈 수 있는 유령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3명인데 사인이 좋다고 했는데 3명밖에 없어. 그럼 유령선 넣어도 돼요. 뭐 여기서는 2인 규칙으로 넣으라고 했지만 뭐 2인이건 3인이건 4인이건 그냥 뭐 약간 하우스룰처럼 집어넣고 해도 사람 한 명 몫을 하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거 뭐네 자원 부족할 때 그냥 무조건 그 칸만큼 돌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해놨어요. 전 이게 구판을 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그 특정 그 계산을 하면은 뒤로 가는 게 더 이득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원 부족해서 뒤로 백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주사위로 던져서 동그라미 지역으로 그러니까 돈 내는 지역으로 갈 건지 음식 내는 지역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보물 찾던 지역으로 갈 건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뒤로 가는 게 좋겠다를 카운팅이 안 돼요. 가능면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 비용을 못 내서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페널티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게임이에요. 한 바퀴를 먼저 도는 사람이 이긴다기보다는 한 바퀴를 누군가가 돌면 끝나게 되고 끝났을 때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맵에서 보면은 가장 멀리 갈수록 끝내는 그 꼬린 지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줍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내 배에 있는 이 보물마다 또 1점을 줘요. 그리고 보물 카드에서 이렇게 보물 상자에서 이렇게 보물 카드를 얻기도 하거든요. 그럼 보물 상자 카드에 있는 이 금호 상자 카드도 점수가 됩니다. 즉 게임 종료 시 현재 내가 위치한 지역 점수와 내가 배에 실려있는 금화 토큰과 그 다음에 보물상자로 모은 이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선은 게임 시작할 때 선이 주사위를 던져요. 2개를 돌아가면서 선이 정해지는데 선은 아침과 밤에 사용할 주사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선은 그 정도 이득은 주는 거죠. 어떤 수를 내가 뭐 낮에 쓰고 어떤 수를 밤에 쓸지 정도는 결정합니다. 다만 이 주사위는 우리 모든 플레이어,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이 낮과 밤이 왜 중요하냐면 카드를 보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건 낮, 아까 말한 낮 주사위에 놓은 수치만큼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밤 주사위에 놓은 것만큼 수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음식을 좀 더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좀 더 높은 숫자를 낮 쪽에 배치를 했고 대포는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그러면 밤에 놨겠죠. 이런 식으로 선은 조금 운용할 수가 있고요. 선이 놓은 주사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뒤집어서 한 장을 고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 행동 주사위만큼 이걸 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이제 이동을 항해를 하는 거예요. 주사위가 뭐 6이었다 밤이 그러면은 6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을 때 그냥 뭐 무작정 빨리 가는 거니까 그럼 달리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왜 우리가 식량도 필요하고 대포도 필요하고 금화가 필요하냐면 이동을 하다 보면요. 이 땅에 보면 음식을 내야 되는 식량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항구 같은 곳은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멈춘 칸에 바닥에 그려져 있는 비용 그만큼은 우리가 토큰 내 배에서 지불을 해야 돼요. 지불을 못했을 경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주사위를 던져서 가장 가까운 저 해당 지역으로 뒤로 가게. 그러니까 무작정 뭐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진 않고요. 적당히 자원들을 잘 챙겨놔야 돼. 그리고 이때 자원 챙겨놓는 것도 좀 재밌는 점이 한 번 획득한 것은 한 칸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첫 번째 칸도 음식, 첫 번째 칸에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음식을 얻었다고 해서 첫 번째 있던 음식 칸에 이거를 적재를 못합니다. 한 번에 얻은 아이템 토큰당 한 슬롯을 차지한다는. 그래서 슬롯이 5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운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에 백미가 있죠. 뭐니 해도 이 대포는 뭐예요? 그러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공교롭게 한 칸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물건, 배 중에 토큰 전체든지 아니면 아까 그 게임 중에 얻을 수 있는 보물 카드를 약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주사위가 난 너무 약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 대포 토큰 개당 1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 던지기 전에 선부터 난 몇 개 쓰겠어 하고 토큰을 먼저 사용을 하고 주사위를 던져서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방어자, 그러니까 공격받는 사람도 그럼 나도 토큰 몇 개를 쓰고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도 선이 조금 유리한 게 뭐냐면 주사위 중에 이 별 표시가 있어요. 별 표시가 나오면 후공까지, 그러니까 방어자까지 주사위를 던지지 않고 선이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전쟁을 먼저 거는 쪽이 살짝 조금은 유리하긴 해놨고요. 방어자는 또 어떤 점에서 방어자는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선이 나온 주사위 개수를 보고 내가 이제 그만큼 대포 토큰을 좀 안정적으로 내게 되면 무조건 뭐 방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 입장에서 서로 약간 밸런스 좋게 유불리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런 보물상자 토큰이 있는 칸에 도달하면 여기서 보물카드 더미를 뽑는데, 보물카드 더미는 아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뿐만 아니라 약간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카드가 원래 손에 3장만 들고 있는데 4장을 든다거나 주사위를 다시 돌리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6번째 상고 슬롯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역시 이 보물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전투를 걸어서 약탈해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영원한 주인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티스럽고 사람이 많을수록 재밌다는 게 막 칸에서 해적선들이 만날 때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4인 이상 즐기면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해봅니다. 예, 이상 파티하게 좀 돌아가면서 서로 대포 쏘고 가면서 물건 모으고 하는 재밌는 게임 짜마이카였습니다. 예,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두둥. 다음 게임은 아컴 누아르 카드 게임입니다. 이거 서먼 게임즈에서 나왔고요. 현재 46%, 어유 많이 세일하네요. 1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먼 게임즈 엔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컴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사셨을 것 같긴 한데, 아컴 테마 그 세계관을 가지고 범인을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게임이고요. 이게 사건 번호 하나. 이게 사건 번호가 굉장히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계속 뭐 서먼 게임즈에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단서 카드들이 있고 피해자 있고 전문가 있고, 그래서 뭐 난이도에 맞춰서 이 피해자 카드를 이제 설정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뭐 범인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이 피해자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다 죽기 전까지 저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아이콘들 요소들이 잘 써있죠. 수집하거나 감시하거나 면담하거나 조사하거나 속성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해자 6장. 그러니까 이 전문가 카드, 이 아이콘 하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앞뒷면으로 돼 있어서 효과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쓰면 되고요. 3조 카드 놓고요. 몇 장이 들어있는지, 이 사람의 이 카드들이 몇 개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승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끝났을 때 승리 조건은 이런 단서 카드 유형을 맞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오버되는 이런 피해자 카드, 피해자가 당연하면 피해자가 적을수록 어렵겠죠. 그 다음에 6장을 다 갖고 하면 쉬운 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정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시간이 오버되면 또 끝나기 때문에 시간 제한에 좀 카드가 많을수록 이것도 좀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게임을 해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온 룰로만 맞는데,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아컴 시리즈의 그런 신비로운 느낌들도 있어서 세계관을 잘 몰입해서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하는 1인 게임이니까요. 요즘 뭐 집에서 혼자 가볍게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구매하셔서 즐기셔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0분 걸리는 아컴 누아르 시리즈 첫 번째 마녀숭배 살인사건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원더풀 킹덤입니다. 예, MTS 게임즈에서 출시되었고요. 10일 남았네요. 보드엠에서 펀딩 진행 중입니다. 원더풀 킹덤은 옛날에 이츠 원더풀 월드 나왔던 약간 그 메커니즘을 가져온 거지, 뭐 세계관이라든지 뭐 그거를 뭐 똑같은 느낌으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 원더풀 시리즈처럼 가져왔는데, 이 게임은 독특하게 1대1 2인 전용 게임이에요. 카드는 똑같죠. 이렇게 발전 카드, 이 아이콘이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요것들이 수익으로 나온다. 뭐 이 요소는 카드에 갖고 있는 메커니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메커니즘은 서로 카드를 가져가는 드래프트 방식에 있어요. 그래서 재난 카드가 끝났을 때 마이너스 4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모듈들이 또 위협, 조언자, 퀘스트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듈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듈을 내가 원하는 걸로 넣고 빼고 할 수 있고요. 발전 카드 더미에서 이제 서로 7장씩을 카드를 가져가요. 근데 이 카드를 가져간 게 내 카드는 아니에요. 내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7장의 카드를 가져가고 재난 카드 한 장을 가져갑니다. 재난 카드는 똑같아요. 여기 장수가 다 똑같고, 그러니까 총 8장의 카드를 가지고 이제 드래프트를 진행을 합니다. 드래프트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제한이라는 것은 카드를 하나를 내려놓고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보드판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내가 카드를 내려놓을 때 왼쪽에다 놔도 되고 오른쪽에다 놔도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오픈해서 내려놔야 돼요. 케이크 자르기처럼 밸런스를 좀 맞춰가지고 안 좋은 카드는 뭐 안 좋은 쪽으로 몰던지 카드를 가져가고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오픈돼서만 놓으면 재미없기 때문에 함정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예, 게임 도중에 함정 토큰을 갖고 있는데, 이 함정 토큰을 하나를 쓰면 카드를 뒤집어서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카드를. 그런데 여기서도 머리를 쓸 수 있는 거죠. 재난 카드를 뒤집어서 놓을 수도 있고요. 혹은 뒤집어서 내 좋은 카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가져갈 때 그 덱에 그 왼쪽과 오른쪽에 제한 카드들이 몇 장이든지 그 카드를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끼로 좋은 카드가 있으니까 함정 카드를 그냥 심어놓으면 친구가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재난 카드를, 함정 카드를 써서 재난을 뒤집어서 좋은 거 가져가면서 함정도 가져가 라고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난 카드를 함정처럼 속이면서 좋은 걸 뒤집어 놓으면 이 친구가 안 가져가면 제가 가져가면 또 땡큐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약간 심리적인 요소를 좀 많이 살렸어요. 서로 드래프트 할 때. 그리고 가져오자마자 무조건 오픈이 아니고요. 가져가는 제한 단계가 다 끝날 때까지는 뒤집어서 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래프트가 끝날 때까지 이게 함정인지 진짜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에 다 끝나면 이제 이걸 다 뒤집습니다. 다 뒤집어서 이걸 건물로 쓸 건지, 건설로 할 건지, 아니면 왼쪽 위에 있는 자원으로 받을 건지. 이거는 또 이제 원더풀 월드랑 똑같죠. 자원으로 받을 거면 이제 카드는 버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건설을 하겠다 싶으면 이걸로, 이 카드는 더 이상 자원을 못 먹고 자원을 여기다 모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 순서대로
생산이 됩니다. 회색,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순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을 할 때 그 생산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한 사람은 그 뭔가 군사력 토큰을 하나를 더 얻어서 좀 이점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듈은 원래 재난 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4점만 있는 재난인데, 위협은 이제 그 재난 카드 대신 다른 더 재미난 것들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조언자는 게임 때 패시브 능력을 발휘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퀘스트는 게임을 끝났을 때 그냥 무조건 점수만 맞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 퀘스트를 조건 달성을 해야 승리까지 될 수 있는 퀘스트 모듈도 들어있습니다. 재미있는 원더풀 월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아까 말한 이 드래프트 방식의 재미난 심리전 싸움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게임 끝났을 때 승점은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다 승점이에요. 건설을 했을 경우 이렇게 스택을 쌓아놓는데 이 승점 있고, 그리고 뭐 아이콘당 끝내기 건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어떤 아이콘당 몇 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카드에. 그래서 해당 아이콘들 개수를 곱해서 점수도 먹고 해서 재난은 이제 마이너스로 까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뭐 이제 배송은 올해 말에,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상 원더풀 킹덤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타이니 에픽 던전입니다. 역시 보드엠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10일 남았습니다. 타이니 에픽 시리즈의 이제 던전인데, 타이니 에픽 시리즈 중에 신작이면서 인기가 가장 높은 게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공교롭게도 근데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타이니 에픽 시리즈 중에서는 에픽 마크 시리즈를 한번 해보긴 했는데, 말은 타이니인데 타이니하지 않고요. 구성 자체는 던전을 가면서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RPG적인 요소도 있고요. 구성 자체는 지금 이제 기본 본판이 있고 확장까지 같이 구매하는 구매, 혹은 올인원 풀세트 있고요. 매트도 포함이 있습니다. 올인원 구성으로 이제 많이 사실 것 같긴 한데 85,000원. 와, 많이 이제 올라갔어요 다들. 게임 매트도 있고 목재 보스 미풀까지 이게 지금 다 포함이 된 거죠, 옵션인데. 올인원에 올인원은 본판 확장 매트에 게임 매트에 목재, 이게 애드온 옵션이 1, 2, 3이 다 포함된 게 올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혹은 4명까지 할 수 있고요. 구성품들이 있고요. 미니어처 8개를 골라서 이렇게 매트 가져와서 이제 던전 카드를 뒤집어서 타이니 에픽 시리즈가 다 이제 정사각형 카드를 가지고 배치를 해서 오픈해 나가면서 그 하나의 카드에 어떤 지역적인 효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하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전리품, 항상 뭔가 강해져 나가는 느낌이 있죠. 그 주문, 이건 이제 스펠. 그래서 보스들이 누가 나올지 6개 종류의 보스가 있고 하수인이 골라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픽이 이쁘네요. 그리고 요거 이제 확장이 여기 캐릭터들 말고 또 추가가 되는 거죠. 플레이 매트. 왜냐면 이게 정사각형 뒤집을 때 또 매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카드를 왜냐면 뒤집었다 오픈했다 하는데 매트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좀 편하겠죠. 미니어처 이게 좀 작거든요. 타이니가. 근데 굉장히 잘 칠했네요 이거는. 그래서 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덱이 깔리는지 모르게끔 모듈식 던전. 이거는 이제 함께 해서 보스를 무찌르는 협력 게임이다 보니까 보스와의 최종 결전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찌는 게임입니다. 무기는 이제 손에 2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하나 달고,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체력 떨어지면 죽고, 여기가 이제 스펠, 마법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몸이 좀 다르겠죠. 비대칭으로 되어 있겠죠. 몸이 강한 애들은 그렇네요. 이렇게 몸이 약한 애들은 마법 미스 높고, 몸이 좀 강한 애들은 마법력이 약하고, 그런 좀 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법사는 피가 3대, 마법이 7까지 8까지 그런 밸런스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평점이 한 8점대? 점수 기준으로 8점대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은 굉장히 좋고, 그에 반해 뭐 웨이트는 한 2점대 초반. 기본적으로 좀 이런 카드들 기능보다는 어떻게 배치하고 깔아 나가는지 그것만 한번 알고 나면은 리플레이성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카드들도 있고, 맵도 그렇고, 몬스터도 그렇고, 이 다양한 캐릭터들 이제 확장으로 늘어나면서 어떻게 각 캐릭터마다 기능들이 또 재밌으니까 그것들을 살려나가면서 할 건지. 스토리 확장은 추가 목표와 여러층 던전, 보스가 2마리 생기면서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킥스타터 스트레치 콜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박스 업그레이드 됐고, 카드들도 좋아졌고, 나무 토큰 업그레이드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치 콜에 적용된 거가 여기 한글판 여기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제 수량 제한이 있고요. 배송은 내년 1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타이니 에픽 던전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쿵푸 파이트입니다. 지금 와디즈에서 현재 펀딩 중에 있고요. 지금 2부 게임즈에서 출시한 게임입니다. 그래픽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일러스트 취향 저격입니다. 이건 그냥 취향 저격. 이게 1대1 역시 전용 게임입니다. 이번 9월에 약간 대전, 1대1 대전이라든지 약간 팀게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요거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서로 대결을 해서 서로 싸우는 게임인데요. 우선 캐릭터들이 저마다 고양이 덱이 따로 있고 강아지 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결을 펼치는데, 캐릭터들마다 당연하지만 특수한 능력들이 있고요. 고양이 팀과 강아지 팀이 어떻게 대결하냐면, 우선 올해 출시로 캐릭터 프로모가 2개 다 쇼코와 짜이가 2개가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놓고 서로 비공개로 진행을 해요. 이게 약간 경매 같은 요소가 있어요. 카드를 보면은 카드에 힘의 수치가 있고요. 카드는 왼쪽부터 위에서부터 1, 2, 3 이렇게 3번 대전을 라운드마다 펼치게 됩니다. 이 라운드마다 펼쳤을 때 승리한 사람이 여기 중앙에 놓은 보상 카드들을 가져가게 돼요. 이 보상 카드에는 승점을 얻는 카드들도 있고, 내가 데려와서 쓸 수 있는 동료 카드들도 있고, 뭐 아이템 카드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모르죠. 다만 섞어가지고 3개를 놔서 보고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3개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카드 중에 이 가림막 뒤에다가 배치를 해요. 뒤집어서. 그래서 어떤 수 혹은 어떤 능력이 있는 카드를 1번 라운드, 2번 라운드, 그러니까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어디다 놓을 건지를 이렇게 뒤에다 놓고 같이 준비가 되면 하나 둘 셋 공개를 해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높은 캐릭터를 놓은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는 기본 방식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다가 게임이 언제 끝나냐면 끝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 이 트랙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승점이 이길 때마다 뭐 승점을 먹고 어떠한 효과에 맞춰서 승점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때 승점을 하나하나 가는데 이게 9 다음에 또 돌아가. 그래서 무한정 돌아가는 건데 승점이 어느 뭐 10점 게임이다가 아니라 상대와 4점 차이가 나면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대에게 점수를 내어주면 그것도 끝난다는 점. 아니면 이제 SP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서로 대결을 하다 보면 SP가 떨어지게 돼요. 막. 그래서 떨어졌을 때 먼저 여기 SP가 0이 되면은 그 사람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P가 떨어지다 보면 이제 약간 조건이 격투 게임 하다 보면 체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막 필살기를 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좀 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SP가 떨어질수록 조금 유리하게 게임을 만들어줘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 카드를 4장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역에 4개장까지 놓을 수 있는데 SP가 한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5장, 여기까지 가면 6장을 놓을 수 있게 해줘요. 그렇다고 뭐 카드 많이 논다고 좋은 건 또 아니라서, 왜냐면 한 번 쓴 카드는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좋았던 카드를 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수 타이밍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뭔가 표창 같은 게 있어서 표창에 따라서 뭐 이제 공격력을 좀 더 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들을 좀 비대칭의 밸런스도 잘 살렸고요. 그 내가 썼던 카드들을 다시 핸드로 가져올 때는 카드가 음식 토큰이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 도중에 뭐 좋은 카드를 썼다고 바로 또 데려오는 건 아니고요. 적당히 핸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중요한 타이밍에 카드를 회복시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좀 패밀리스럽게도 2인 대전이니까 커플 게임으로도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쿵푸파이터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아이고, 지난번에 그 투매니 본즈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친구가 있네요. 앙크입니다. 자, 앙크 지금 13일 남았어요. 그 보드엠에서 현재 펀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할인이 가는데, 또 보드엠 특징은 이게 여기서 많이 구매하신 분들은 등급에 따라 추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앙크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우선 피규어 뽀대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장난감? 눈뽕 게임이냐라고 하기엔 또 게임이 제가 먼저 보게로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게임의 룰이 심플한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뭐 잔룰들이 많아가지고 룰 메커니즘적으로 하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결한 룰, 그 다음에 흔들림 없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사람 간의 그것을 눈치 싸움과 영향력 요소로 좀 재미를 만들어 둔 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선 코어 박스에 있는 신들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라누비스, 이시스, 아문, 오시리스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저는 놀란 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거는 그림이 쉐이딩이 들어가서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잖아요, 보면은. 근데 피규어를 실제로 보면 뽕이 장난 아닙니다. 정말 와, 이거 이 가격에 이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되게 좀 싸게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기본 캐릭터, 기본 신들과 전사들이 있고, 수호자들이 또 장난 아니죠. 수호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호자들이 있는데, 이 수호자들은 뭐냐면 게임 도중에 약간 중립 몬스터 같이 상대편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요소고요. 해금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들도 있고요, 보드가 있고, 배시보드 있고, 게임판 있고,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판으로도 물론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풀구성을 간다. 풀구성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매트가 될 때 이것들, 점수 보드라든지 액션 보드라든지 뭐 이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매트 하나에. 그래서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드가 그냥 종이 보드예요, 원래. 그래서 토큰을 위에 놓고 이렇게 종이 토큰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보드가 약간 구멍 뚫려서, 그러니까 듀얼 레이어까지는 아닌데 빵꾸 레이어. 그래서 토큰을 흔히 안 흔들리게 딱 거칠 수 있는 그런 빵꾸 레이어로 준다는 점. 그리고 전투 카드들이랑 참조자는 뭐 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마커들도 이제 플라스틱 마커로 나오게끔 되고요. 뭐랄까 기념물들이 여기 이제 본판에는 종이 토큰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또 피규어로 바뀝니다. 이게 들어가고 매트 위에 올라가는 순간 간지는 그냥 끝납니다. 근데 그 간지가 끝나는 게 그냥 눈뽕으로만 좋다가 아니라, 피규어들이 아무래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 종이 토큰으로 이 종이 토큰으로 맵에서 놓고 영향력을 푸시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내가 앉은 자리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된다거나 일어나서 봐야 된다거나. 그런데 이 불가사의 무덤 확장이 들어가면, 이걸 추가하시면 기본적으로선 캐릭터가 또 늘어납니다. 신들이 하나, 2개가 늘어나요. 소백이라는 캐릭터와 스타라는 캐릭터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수호자들도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오벨리스크, 사원, 피라미드, 이것도 피규어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조금 입체적으로 맵 위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때 몰입도도 높고 좀 잘 보여요, 좀 더. 그리고 추종자 토큰이라든지 뭐 이런 토큰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돼서 메탈 토큰까지는 아닌데, 메탈 토큰 같은 그런 질감과 퀄리티로 주어져서 진짜 좋더라고요, 뽀대가. 이거는 뭐 사진으로 제가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 조금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본판으로도, 왜냐면 게임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은 여기에 이 보드엠 사이트에 설명을 또 잘 해놨어요. 이거는 뭐 승점제가 아니라 듀이라든지 뭐 다른 레이싱 게임처럼 먼저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면 게임은 끝나고 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승점을 얻으려면 각 이런 맵 지역의 영향력으로 또 승점을 먹어요. 물론 전투도 벌어지긴 하는데, 전투로 얻어졌을 때의 승점은 조금 미약해요. 그런 영향력으로 먹는 거. 사원들의 내 영향력을 잘 퍼쳐놓고 그걸 잘 지켜내면서 전투 시 잘 방어하는 그런 흐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전투가 벌어지고 점수를 얻냐면, 이 흐름 타임라인이에요, 이게. 시작은 여기서 진행하고 액션을 하다 보면 액션을 선정한 말이 이 끝에 다다르
받을 때 사건 마커가 한 칸씩 진행을 합니다. 사건 마커가 진행되다가 보면 이렇게 빨간색 화살 표현이 있죠. 분쟁 지역에 가게 되면 그때 각 지역의 사원 점수를 먹고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총 1, 2, 3, 4, 5 총 5번의 점수 체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션은 총 4가지인데 이동, 내 보드판 위에 있는 내 소환된 말을 3칸까지 이동하거나 혹은 소환, 혹은 내가 밖에 있는, 그러니까 풀에 있는 내 피규어를 소환하거나 혹은 추종자 획득. 추종자라고 하면 이 게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돈과 같은 요소예요. 그래서 사원 옆에 내 말마다 추종자를 획득해서 그 앙크 능력 해방에 사용이 됩니다. 앙크 능력 해방을 하는 것은 내 보드판에 보면은 이제 토큰들이 있는데 그걸 해금을 하는 거예요. 능력.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어요. 액션.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한 칸을 앞으로 가면서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판을 모두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칸 가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첫 번째 액션 고른 것을 하고 그 뒤에 두 번째 액션은 내가 앞으로 간 액션 뒤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파란색을 한 칸 갔으면 세컨 액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소환, 빨간색 액션이나 앙크 능력 해방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추종자 액션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액션 메커니즘은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앙크 능력 해방은 왼쪽 토큰부터 내가 원하는 4가지 패시브 스킬 중에 하나를 채우면 돼요. 근데 이 여기 있는 앙크 파워는 모든 신들이 동일해요.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이 특수 능력만 각 신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게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빨라요. 신마다 이쪽 능력이 다 다르면 너무 방대해서 막 신마다 다르니까 신을 바꿀 때마다 이건 뭐지 봐야 되는데 한 번만 해보면 여기에 대한 뭐 이해도는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신마다 특징만 좀 읽으면 돼서 다른 신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비대칭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앙크 능력을 해방할 때는 여기 있는 숫자가 아까 말한 추종자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 2, 1, 2, 1, 2 해서 총 6개가 있는데 한 지역에 이렇게 개방을 하는 순간 이게 해금이 되면은 가디언들, 그러니까 수호자들이 있는데 수호자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여기가 해금되면은 먼저 해금한 사람이 1단계 중립 가디언 그 수호자를 쓸 수가 있게 돼요. 2단계도 해금을 먼저 한 사람은 2단계 걸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앙크의 능력을 빨리 해금하는 것도 조금 뭔가 중립 몬스터를 사용하는 그 가디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해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 액션 말이 여기 끝에 다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그런데 내가 먼저 선 액션으로 여기에 다다르면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세컨 액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이 맨 오른쪽 칸에 가면 여기 있는 이 사건 토큰이 한 칸 가고 다시 인원수만큼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건 토큰이 여기 처음에 3개는 능력이 뭐냐면 사건 토큰을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이 혜택을 얻어요. 이 혜택 첫 번째 혜택은 뭐냐면 중립 기념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사건 토큰을 움직인 사람이 내 피규어가 인접해 있는 기념 토큰 옆에 내 거 토큰을 놓습니다. 그래서 내 거 소유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분쟁 토큰을 발발하면은 이제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 메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낙타는 뭐냐면 게임 내 이 낙타가 재밌어요. 처음에는 게임 내 지도가 이렇게 3곳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1번 지역 해결하고 2번 지역 해결하고 3번 지역 해결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낙타가 되면은 낙타의 그 말로 이 경계선에 낙타를 놓으면서 땅을 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이 3개였던 게 점점 갈라지면서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6개가 되고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땅이 갈라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땅이 갈라지면서 한 땅이었던 게 두 땅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점수 계산이라든지 전쟁을 할 때 좀 다른 양상을 가져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분쟁을 발생시킨 사람은 우선 타이브레이커, 동률 판정 토큰을 받아요. 그래서 전투 시 동점일 경우에는 그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먼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어떻게 되냐면 전투를 할 때 게임 시작 시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7장의 전투 카드를 갖고 있는데 그 위에 플러스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에 플러스 0에서 플러스 1, 2, 3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 있죠? 0, 1. 이 카드를 내면은 내가 놓여진 피규어 개수 플러스 저 힘 수치를 더해서 높은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재미난 게 이거는 차이만큼 피규어가 죽고가 아니라 진쪽, 그러니까 숫자가 1이라도 지게 되면 모든 피규어들이 몰살되게 됩니다. 그렇게 피규어가 몰살될 때 신 토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 메인 말은 무조건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건설을 한다든지 메뚜기 역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액션들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먼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질 것 같으면 건설을 이용해서 내 거 피규어를 다 없애버리고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메뚜기 역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추종자 토큰이 비용으로도 처리가 되지만 메뚜기 역병이 발생할 때는 이 추종자 토큰을 비딩을 이용해서 전투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요소가 먼저 발생이 되고 전투가 일어난 지역에 사원과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순서를 셉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1점씩 먹어요. 그러니까 3종류의 그 건축물이 있는데 각 건축물마다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먹어요. 동점일 경우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힘의 효과를 봅니다. 이게 힘이 재밌는 게 신이라고 더 세고 이런 거 아니고 이건 그냥 내가 데리고 다니는 병사건 아니면 내가 이번에 고용한 그 뭔가 중립 몬스터 가디언이건 다 힘은 1로 카운팅을 해요.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긴 사람은 또 1점을 먹고요. 이게 점수 트랙인데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끝까지 간 사람이 이겨요. 이제 재미난 게 여기 좀 오면은 3인용 이상 했을 때 2등과 3등, 그러니까 1등을 뺀 나머지 애들이 합병을 해요.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1등을 대결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요. 여기 되면은 이제 엘리가 돼서 아까 승점 지역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전투까지 치렀는데 아직도 빨간색 지역에 내 거 토큰 있으면 그 사람 그냥 엘리로 다이하게 됩니다. 또 전투가 재미나게 펼쳐지는 7장의 카드 중에 무조건 좋은 것만 쓸 수 없어요. 쓰고 나면은 그 카드는 다음 전투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7장의 카드 중에 카드를 회수하는 카드를 써야만 다시 돌아오는데 그 카드가 0입니다. 힘이 0이에요. 너무 나약.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은 내가 버려야만 이미 썼던 좋은 카드를 가져온다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죠. 이게 본판만으로도 게임은 진행되는데 확장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판테온 확장은 기본적으로 그냥 신 5개가 추가가 됩니다. 신 5개가 더. 기본판에 신이 5개 있고 판테온에 신이 5개 있고 무덤 확장하면 이 2개가 추가해서, 그러니까 총 풀확장을 해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은 총 12개가 되는 거죠. 엄청 많죠. 12개가 되고, 그 다음에 파라오 확장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제들이 다 추가가 되고 궁전, 정치 요소가 생기는 게임 하나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확장들이 있지만 게임에 변주를 주는 확장은 이 파라오 확장인 거예요. 파라오는 판테온 확장 거의 사제까지, 기본판과 판테온에 있는 그 10개의 사제들이 다 10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 카드로 인해서 이 뭔가 또 영향력이 보드판 외에, 그러니까 전쟁의 영향력 말고 이제 정치의 게임의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요소로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핑크스가 추가되는데요. 스핑크스는 이게 이제 그 뭔가 조커, 그러니까 오벨리스크 사원 피라미드로 다 해결되는데 이것 역시 파라오 확장에서 추가되는데 카드로만 들어있는데 이게 옵션으로 이번에 이 기본 뭐지 여기 보드앤 펀딩에서 이것 또한 피규어로 이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호자 세트는 말 그대로 이제 가디언들, 수호자들만 늘어난 베리에이션 있는 수호자 확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성한 곡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신보드들이 원래는 그냥 종이판이잖아요. 그래서 토큰을 올려놓는데 이게 이제 빵꾸레이어, 구멍이 뚫려가지고 걸릴 수 있는 개인판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토큰들, 앙크 토큰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신성한 곡물 토큰에. 그리고 이제 3mm 네오프렌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앞면은 기본판 할 수 있고요. 뒤로 뒤지면 파라오 확장을 할 수 있는 궁전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짜놨어요. 이것까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게 확장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 내가 그냥 나는 앙크라는 게임만 기본적으로 해보고 싶다. 나는 그냥 이 앙크 게임만 해보면 된다 하면은 그냥 기본판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판으로 하면은 내 말과 병사들 말까지 피규어인 거고 나머지는 종이, 그 다음에 종이 토큰, 기념물들도 다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확장 세트를 즐기면 5개의 신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오가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파라오 게임, 정치 요소가 가미된 게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앙크 기본판에도 수호자가 들어있고 수호자 팩에는 그 기본 중립 몬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디언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더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나는 느낌인 거죠. 이거는 컨텐츠가 보강된 뭔가, 그리고 리플레이성, 그러니까 리플레이성과 컨텐츠가 보강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불가사의 무덤과 곡물이 추가된다. 이거는 뭐냐면 컨텐츠가 늘어난, 물론 불가사의 무덤에 새로운 그 신이 2개가 추가가 되고 새로운 신이 2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확장성도 물론 살짝 늘어나긴 하지만 이 세트에서 핵심은 게임의 컨텐츠적인 거의 변주보다는 퀄리티가 올라가요. 그 위에서 썼던 그 기념물들이 다 피규어로 바뀌고요. 우리가 썼던 앙크 토큰들이 다 플라스틱 토큰으로 바뀌고요. 수종자들이라든지 이런 게임에 쓰는 기본 구성물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서 퀄리티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트가 추가되면 뭐 이제 그 풀필 끝난 거죠. 여기는 매트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선주문 한정으로 이제 고양이 피규어랑 호르스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3D 이 스핑크스가 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말고 그냥 2번, 3번, 4번을 사면은 이거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다시 정리하면 기본만 하고 싶다면 그냥 기본. 뭔가 나는 퀄리티보다는 나는 조금 더 리플레이성과 확장성을 갖고 싶다면 2번. 아니 나는 컨텐츠 확장도 확장인데 퀄리티까지 업하고 싶어 그러면 3번. 근데 나는 매트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여기 풀확장인 거죠. 근데 3번 할 거면 뭐 풀확장까지. 매트를 봤는데 퀄리티, 뭐 프린팅 퀄리티도 엄청 좋고요. 앞뒤로 써서 쓸 수 있다는 점. 앞면은 기본판, 뒷면은 확장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앙크였고요. 이 게임에 대한 이제 뭐 게임에 대한 막 메커니즘적인 거라든지 어떤 게임의 장점은 조만간 제가 또 더 많이 2인풀, 3인풀, 4인풀 여러 번 더 많이 즐겨본 뒤에 먼저 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앙크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게임입니다. 앙크 뒤에 나올 게임이 있나 싶었는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좀 웨이트 기준으로 놓다 보니까 앙크보다는 어려운, 그런데 카드로 된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두둥 아크라이트 카드 게임입니다. 아쉽게 아크라이트 카드 게임은 제가 소개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지금 가격은 33,6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크라이트 카드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고통 체감 게임 아크라이트. 이 게임은 웨이트가 지금 보여주듯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처음 익힐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크라이트, 지금 링크는 이제 안 달려 있는데 아크라이트 게임 룰 설명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룰을 보시려면 이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에 한번 올렸는데 뭐가 유튜브에서 에러가 났던지 저화질 버전으로 올라가서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고화질 버전으로 다시 아크라이트 카드 게임 룰 설명 올렸으니까요. 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떤 게임이신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매 가이드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그냥 맛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되게 아크라이트 2인도 저는 좋았어요. 이 게임 2인도 좋고 3인도 좋고요. 4인으로 가면은 조금 뭐 물론 치열함이 있는데 게임이 약간 늘어지는 느낌도 있어서 2, 3인 저는 추천드리고요. 카드로 그 딥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카드 내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 때문에 웨이트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넘고 나면은 게임의 플로우는 너무 단순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이게 이렇게 왜 웨이트가 높은 거지? 하고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크라이트 카드 게임은 우선 메커니즘적으로 이것만 설명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쉽습니다. 이 공장 개념이에요. 이 공장이 4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마다 왼쪽에 붙이는 것과 오른쪽에 붙이는 이 카드들이 막 다 섞여 있어요. 처음 게임을 구매하시면.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뭐 카드마다 이 플레이어마다 카드가 막 더미가 이만큼 있는데 기능들이 다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 건물 기준으로 이 큰 건물 기준으로 왼쪽에 붙여나가는 것 이렇게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붙여나가는 카드들 이 개념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 건물은 뭐냐면 자 보시면 이 건물은 옷이 나오는 건물이에요. 옷이 나오는 건물이고 여기는 보면 이 토큰을 왔다 갔다 결정할 수 있는데 위에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하나 팔았을 때 지금 이거는 6원인 거죠. 그리고 이건 매력도입니다. 매력도. 수요의 매력도는 1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공장은 사람 하나가 있고 기계가 하나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공장이 돌아갔을 때 끝난 뒤에 저희는 사람 인건비 하나랑 기계 인건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옷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과 기계가 옷 하나를 만드는데 이 옷을 팔면 6원이 나오고 매력도는 1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확장은 이제 여기는 그 인부들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와 기계 2개를 더 확장을 해서 옷 3개까지 만들게끔 한 거고요. 더 확장을 하면은 사람 하나와 기계 하나를 늘려서 옷 하나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전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사람은 총 하나, 둘, 셋, 그 기계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만든 옷은 1, 2, 3, 4, 5 5개 옷이 이 옷 한 벌당 가격은 역시 5원인 거고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플러스 4가 있죠. 예, 돈이 한 벌당 6원이 아니라 4까지 붙어서 10원에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또 쭉 보면은 4원인 줄 알았는데 또 여기가 또 붙었네요. 그래서 6, 4, 5가 합쳐져서 총 15원의 옷의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매력도는 1과 3이 더해서 매력도가 4가 되는 거예요. 수요가 4. 이 트럼펫은 이 매력도를 올리는 거고요. 홍보하는 거고요. 따봉, 이 품질은 가격을 올려요. 이 아이콘의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따봉을 올리면 제품이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내가 홍보를 잘하면 좀 더 많이 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거고 카드를 보면 이 시대가 있습니다. 이 아크라이트는 3시대까지 치러져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건 1시대 카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2시대인 거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한 번 된 거예요. 이 건물은 이렇게 뒤집으면 1이 있고 뒤집으면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이거 보면은 1, 3 있죠. 그러니까 1인데 3시대 때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3시대 때 하면은 뒤집어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옷이 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옷은 지금은 하나가 나오는데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 비용으로 옷이 3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좋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또 이게 이렇게 기계가 안 그려져 있어요. 사람으로만 그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뒷면으로 플립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이렇게 로테이트 옆으로 놓으면은 사람 그림이 있고 사람만 그려져 있는 게 있고 옆에는 사람과 기계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계화입니다. 그 개념이 어려워. 그러니까 카드가 어떤 거, 양면이 있고 어떤 것도 이렇게 로테이트해서 옆면을 놔야 되고 해서 반절을 가리면서 쓰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면 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비용은 이제 공장 기본, 그러니까 공장을 내가 물건을 팔건 못 팔건 이 공장을 운영하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다 팔고 나서 돈을 얻을 거 아니에요. 물건 판 것당 아까 뭐 15원을 받았다 치면은 기본적으로 몇 개를 팔건 간에 고정 비용, 이거는 고정 비용을 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이 사람과 기계 인건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정작 잘못 팔면은 오히려 공장을 설립 안 하는 게 이득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 물건을 만들었는데 내 수요가 이따가 설명하지만 내 수요 토큰 때문에 물건을 5개 만들어도 5개를 다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팔 수 있는 만큼만 팔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창고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물건을 파는 다음 시즌 때 이 창고를 역시 생산한 것처럼 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럼 이건 뭔 표시냐면은 이 물건을 팔 때 내수 시장과 외수 시장이 있어요. 내수로 팔 때는 내가 가격을 책정한 것만큼 파는데 수출을 하면 내가 가격을 얼마를 쳤던지 간에 이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때의 가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출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배 토큰이에요. 배 한 배당 내가 팔 수 있는 그 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게임판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판을 보면서 처음에 토큰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내 한 턴당 한 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게임은 그럼 게임 끝났을 때 뭐냐면 이 주식수, 여기 있는 주식수
주식수 곱하기 주식의 가치. 지금 10 시작하면은 10장의 주식이 있는데 그 한 장의 주식의 가치가 10이니까 100인 거죠.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주식도 늘어나게 될 테고 주식의 가치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게임 끝났을 때 그 두 개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내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처음에는 이 주식 가치만큼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원을 내가 돈을 내면 이게 하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업그레이드 하면은 한 번은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원에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두 개까지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사는 액션도 한 턴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거 하나를 올리고 요걸 사려면 두 턴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 카드, 발전 카드를 내가 최대 2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할수록 3장, 4장 늘릴 수 있는 거. 요건 따봉. 아까 말했죠. 이 마크는 뭐냐? 그 내가 한 번 팔았을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 올릴 수 있는 최대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턴에 이게 주식을 사든지 혹은 이 따봉 마크를 붙이든지 그러니까 금액을 높이든지 혹은 홍보를 하든지 혹은 기계화를 하든지. 기계화라는 게 아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살짝 돌리면 이 기계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사람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인건비가 최소 3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3원이 4원이 되고 5원까지 가요. 사람 인건비다. 그런데 기계는 무조건 1원입니다. 그리고 기계화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내 한 턴에 2개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 토큰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한 턴에 4개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 한 척, 두 척을 처음에 갖고 있잖아요. 한 척당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개수인 거예요. 2개까지밖에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업그레이드 하면은 배 하나당 4개까지 팔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이 엔진을 뭐 욕심내서 다 끝까지 하고 싶겠지만 그게 안 돼요. 턴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 컨셉을 받아서 내 개인 보드를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은 이제 물건을 판다고 했잖아요. 물건을 팔 때 이게 시대 한 시대가 빵, 옷, 식기구, 램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여기에 토큰을 놓고 액션을 한 번 하고 저 친구도 한 번 하고 우리 빵 공장에 있는 사람은 빵을 팔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뭐 한 번 하고 옷 공장 올라가서 옷을 팔고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대별 상품을 팔 수 있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 3시대를 전체로 놓고 보면 내가 빵 공장에 있으면 팔 수 있는 기회는 3번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 시대에 4번 액션을 하고 2시대로 넘어가서 다시 빵으로 돌아가는 거고 또 4번 하고 3시대로 돌아가서 빵으로 넘어가서 총 이렇게 4번 4, 3, 12의 액션을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건비가 3원 구간이고요. 인건비가 공장을 누가 짓거나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누군가가 우리 플레이 중 누구라도 그러면은 이 토큰이 한 칸씩 가면서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5까지 가면은 아우 축죠. 그리고 여기 기계는 1원 보이시죠? 그리고 물건을 이제 수요 아까 지금 토큰이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시대 때는 옷을 판다는 얘기예요. 옷을 파는데 여기 보면은 이 검은색 수요 토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토큰이 누군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토큰 위에 차이 나는 사람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토큰 밑으로 있으면 상품이 내가 나와서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라고 해서 옷이 4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옷이 나오는 개수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공장에서 내가 만드는 개수 수량만큼 나와요. 근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팔 수 있는 개수는 이 수요와 여기 내가 갖고 있는 그 니즈, 내 브랜드의 가치만큼, 홍보의 가치만큼 팔 수 있는 겁니다. 차이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이 2개만큼 파는 거죠. 2개만큼 팔았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내 따봉에 있는 그 옷 가격만큼 파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뭔가 옷을 아무리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것보다도 그 기본 수요보다 내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의 매력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매력만큼이나 한 벌 팔았을 때의 가격도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공장 막 여러 개 갖고 있는 거 4개까지 갖고 있어봤자 돈만 내다가 끝나고 잘 만든 공장 하나가 또 어설픈 공장 4개보다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고통체감 게임이라는 게 아무리 물건 많이 만들어도 실은 뭐 20원 벌었는데 공장비 내고 인건비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 느낌의 재미가 있는 게임인데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것만 알고 이제 룰북 저희 룰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어떤 말이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어쨌건 되게 재미난 경제 메커니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서로 왜냐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선 요소가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 선은 먼저 해서 좋지만 후턴은 선이 마친 뒤에 네가 그 정도 팔려고 해? 수요가 그만큼이야. 그러면 약간 후 플레이어가 엎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계획을 또. 그래서 그런 수싸움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뭔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2인이어도 그러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조금 영업할 때, 왜냐면 카드니까 좀 쉬워 보이잖아요. 영업할 때 들고 가서 설명하기 조금 시도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상급으로 넘어갈 때. 초급에서 중급은 조금 어렵고 중급에서 중상급 혹은 중급 해보셨던 분들이 상급으로 넘어갈 때 추천할 만한 게임입니다. 이상 아크라이트 카드 게임까지 해서 제가 이제 9월에 소개해야 될 보드게임들을 다 소개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자세하게 이 영상 끝에 한 페이지로 뭐 가격이라든지 언제까지 할인을 하는지 요소들을 정리해서 모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보시고
또 사이사이에 어떤 게임들의 소식도 또 우주TV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한가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이제 쌀쌀해지는 감기도 조심하시고 재미난 모드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